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9학년 세미나 이번에 연사 1교사를 맡은 데니얼이라고 하고요. 저는 YNS 열정과 신념 교육그룹의 운영본부장입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몇 시간 정도 수업하는지 아세요? 3시간. 3시간 정도 수업하는데 오늘은 한 2시간 정도로 제가 1시간 그리고 이제 부원장님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해가지고 좀 세미나를 좀 빨리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기분을 한번 오늘 저기 느껴보시면서 아이들이 하고 나서 저학년으로 갈 수 있나요? 저학년 끝났나요? 저학년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이들의 기분 한번 좀 느껴보시면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초등하고 중학교에 있는 이제 교육을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한 이제 13년 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원래 이제 주로 일했던 분야는 어머님들 영어마을 아세요? 영어마을? 옛날에 영어마을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지자체들이 이렇게 운영을 했던 그 영어마을들 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영어마을을 운영을 하고 했던 것들을 저희가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영어마을이 좀 금지한 게 하나 있어요. 뭘 금지했냐면 사교육을 좀 금지했거든요. 영어마을들에서는 체험형 학습을 좀 위주로 하고 이제 사교육을 좀 금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유학 갈 게 아니면 이제 이런 공부나 학습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지금 이제 어머님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면서 커리큘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저희 학원 저기 YNS 열정과 신념은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그럼 저희 지금 스프링스 학원은 어떤 학원인지 저희가 이제 여기 블로그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띄워놓은 것들을 좀 보면 뭐 토플 인증평가 실적 뭐 거기 심화평 54% 수상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저희는 어떤 학원을 지향할까요? 스프링스 학원은 어떤 학원을 지향하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생각에? 다들 설명회 처음에 오시면 다들 표정들이 되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앉아있는 표정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좀 마음을 열고 지금 아이들 교육을 위한 자리니까 좀 이렇게 저도 어머님들한테 많이 드리고 어머님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게끔 하려면 잘 들어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좀 이렇게 마음 열고 좀 설명회지만 소규모잖아요. 지금 저희가 엄청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하니까 좀 마음 열고 자 저희는 어떤 학원을 좀 지향하는 학원일까요? 이런 거를 보면 그렇죠. 저희는 입시학원이에요. 일단은 저희 학원의 정체성은 입시학원입니다. 입시학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스프링스를 거쳐서 YNS 열정과 신념 중등부에 들어가게 되면 중1 때는 아이들이 당연히 수행평가에 대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을 거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내신이 시작할 거니까 당연히 내신을 갖다가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입시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입시학원이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이런 학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대입은 뺐어요. 이제 고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들 특목고, 자사고, 외고 아이들을 저희가 올려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입도 사실 여기 안 넣었지만 올해도 아이들 서울대학교 3명 합격시키고 작년에도 저희가 카이스트 합격시키고 아이들을 갖다가 저희가 잘 가르쳐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꿈을 좀 더 잘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원의 정체성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NS 열정과 신념이라고 하는 학원은 저희의 비전은 뭐냐면 이기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기는 공부. 그래서 YNS 열정과 신념은 대입과 인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과 철저한 학습 관리를 통해 학생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더불어 진로 코칭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 입시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꿈을 달성시켜줄 수 있는 실적 중심. 그래서 이기는 프로그램과 강사진이 장착된 목동 평촌 대표 코칭형 학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원이 어떤 학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원래 제가 초등부 고학년 설명회를 하면 좀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와요.
제가 이제 아이들 대입까지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게 짜여졌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린이들이 요거 듣다 보면 막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지만 우리 초등부는 다 꿈이 있잖아요. 아이들 어느 대학 보내실 거예요? 네? 제가 이거 할 때 전국 15대 대학 쫙 서울 15대 주요 대학 딱 띄워놓으면 초등부는 어머님들 눈이 다 어디 가 계신지 아세요? 여기가 있어 여기 보지도 않아. 여기가 있어. 그러다가 제가 중등부 세미나라면 어머님들 눈이 여기는 안 봐 이제 조금 여기에 가 있어 여기. 고등부 세미나 하면 여기에 내가 보낼 대학이 없어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일단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들을 좀 많이 뒷부분에 좀 놓쳐지게 돼서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좀 학습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학습을 어떻게 하면 초등부 때 학습을 잘 시키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게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요 트렌드에 맞춰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시킬 거냐가 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남을 때 요 부분에서 뭐 한두 꼭지 정도를 좀 중요한 부분들은 다루고 대신에 자료는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는 어머님들 보시는 그 PPT 자료에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픽 1입니다. 자, 일단은 초등부 고학년 때에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NL과 EIL 중에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ENL이 뭐예요? ENL. 저희 우리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ENL이 뭘까요? 저희 초등 영어에서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ENL. 못 들어보셨어요? ENL이 뭐냐면 English as Native Languag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 마을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영어 유치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외국인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처럼 영어를 익히는 방법을 ENL이라고 해요. 그럼 EIL은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것도? EIL? 이것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EIL은 뭐냐면 English as International Language. 그러니까 뭐냐면 모국어는 따로 있는데 국제어로서, 국제 공용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내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지만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게 EI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범주가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강조했어요. EFL 들어보셨어요? EFL? ESL은요? 그것도 들어보셨죠?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요거를 EIL로 통합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부르는데 어쨌든 요거 중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할 때가 유치원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많은 곳에 이제 보내고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원어민 선생님이 있으면 아이 좋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English as a Native Language, 그러니까 모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국어를 공부했던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태어나서 지금까지 썼던 언어가 뭐예요? 영어죠. 그러니까 영어에 단어, 듣기, 뭐 스피킹, 라이팅 이런 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문법 없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리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식 저변을 시키는 거예요. 독해력을 키워주고 우리가 옛날에 국어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한다면 EIL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나온 말이 뭐예요? EIL이 나오면서 등장하면서 강조됐던 게 뭐예요? 몇 대 영역 영어에 4대 영역. 그걸 좀 골고루 가리켜서 얘가 영어를 사용하는 기반을 조금 더 닦아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넓혀주자 하는 게 이제 EIL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아이를 나는 유학 보낼 거야. 나는 아이를 유학 보낼 거고 나는 한국에서 입시를 갖다가 안 겪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한국에서 얘가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까지 대입을 봐야 돼 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서 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이거는 제가 영어마을 교육팀장 시절에 만들었던 설명의 자료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학년 어머니 설명 잠깐 들으셨는데 네네. 조인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 뭐냐면 미국 교과서 지금 막 핫하잖아요. 지금 미국 교과서. 그래서 미국 교과서가 사실 13년 전에도 핫했어요. 13년 전에.
근데 저희가 이제 찾아보다가 버지니아주에서 쓰는 실제 영어 교과서인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만든 미국 그 학교들에 공급하는 미국 교과서를 제가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책을 보면 이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레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이거는? 원어민이 가르쳐요. 원어민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교재의 방향성 자체가 ESL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교재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에서 모국어로서 영어를 익혔던 사람들이 공부했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교과서를 어느 학원에 가는데 우린 미국 교과서 써요. 좋죠. 근데 그 미국 교과서를 누가 가르치는데?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치면 교육하는 방향이 교과서지만 미국 교과서지만 어떻게 가르칠 가능성이 높아요? ESL처럼 가르칠 가능성이 높아요. 단어, 문장에서의 중요 문법, 그래서 언어 사고를 깊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본문이에요. 그 미국 본문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ESL 과정에서 배우는 교재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떠한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 만약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에 대한 주제를 선택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본문을 갖다가 보고 얘네들의 지식 저변을 확대시키고 얘네들의 독해력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경들을 익히고 뭐 이런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EIL 방향성은 그거와 다릅니다. EIL은 얘네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죠. 나는 모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그런 영어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발달시켜야 돼?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단어를 토대로 듣기와 리딩을 인풋을 갖다가 시켜줘야 돼. 그리고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좀 추가돼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문법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결과적으로 영어의 영역을 균형지게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게 EIL의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처음 이렇게 긴장을 좀 푸는 마음으로 시작. 우리는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언어.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있으면 보기에는 좋죠. 근데 원어민 선생님은 누구처럼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영어를 갖다가 잘 가르쳐서 결과적으로 뭐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다시 백합시다. 다시 우리는 어떤 학원이라고요? 입시학원. 그러니까 입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면 이 아이가 입시를 향해서 나가야 되면 그 입시를 겪어본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따로 하나씩 나눠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한 과목 안에서도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들어가게끔 가르쳐줄 수 있는 영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스 학원의 EIL은 보통의 ESL 교재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과 유닛 1, 챕터 1의 유닛 1을 딱 들어가면 유닛 1에 거기에 배워야 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그 단어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장 넘기면 단어 배우고 뭐 나와요? 리딩 나와요. 그죠? 리딩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기서 키 익스프레션이라 그래갖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번 과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법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그 문법 포인트를 토대로 얘네들이 뭐예요? 그걸 배운 다음에 쓰기를 하든 아니면 그거를 얘기를 하든 한과가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뭘까요? 우리나라의 ESL 교재들은 왜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갈까요? 한국인 어머님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갈까요? 진도가 빨리 나가요. 진도가 빨리 나가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가 나가고 다음에 왔을 때 이거 나가면 한가 끝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로 이 과정들을 갖다가 잘 심도 있게 다루고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7스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이들이 아무 인풋도 안 들어갔을 때 그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영어로 대화를 나눠봐요. 그러면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애들이 영어를?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가 막 말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얘네들한테 인풋을 시켜줘요. 보캐블러리와 그 다음에 그래머를 같이 가르쳐줘요.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활용해서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의 아웃풋을 이끌어내요. 스피킹 하면 아까 이 스피킹과 이 스피킹은 달라요. 아이들이 잘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스닝과 이제 리딩으로 해서 지금까지 니네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문장 속에서 나타나는지 갖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ESL은 반드시 이걸로 끝내줘야 돼요. 나중에 수행평가를 위해서라도. 뭘로 맞춰줘야 돼요?
라이팅으로 해서 에세이를 쓰게끔 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의 단점은 뭘까요? 아까랑 반대겠죠. 진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항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식 저변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게끔 결과 균형지게 발달할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들이 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웃풋 과정과 인풋 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 중에 저학년 자료에 보면 ILE I, ILE O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ILE I는 인풋 과정이에요. ILE O는 아웃풋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눠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되면 교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학습 목표를 아이들이 공부한 다음에 이번 과에서는 학습 목표 중요한 게 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요 두 가지에 대한 이런 대화들이 나와. 너네들이 한번 요 아이들이 됐다고 해서 대화를 해볼래?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요 대화들을 갖다가 어떤 뜻이고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해요. 잘 말을 못하죠. 그게 끝난 다음에 보캐블러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캐블러리에서 단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학습한 다음에 문법적인 부분을 갖다가 관련된 랭귀지 포커스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 여기서 구별 지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학습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구별 지어야 되는 게 있어요. ESL 과정에서 가르치는 문법과 입시 문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하면 자 저는 오늘 질문을 좀 할 거고 어머님들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ESL에서 가르치는 EIL에서 가르치는 문법과 입시 과정에서 배우는 문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ESL의 문법은 뭐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문법이냐면 말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문법이에요. ESL 과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스피킹을 잘하기 위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에 ESL 교재 보면서 막 이상하신 적 없으세요? 어느 과는 투부정사가 나왔다가 바로 다음 과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문법의 구조라면 투부정사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될까요? 동명사 나와줘야 되거든요. 투부정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뭐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갑자기 다음 과에는 부사와 형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많이 없죠. 왜 그러냐면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책이 가지고 있는 문법의 포인트 자체가 입시를 향해 가는 연계성이 있는 문법이 아니라 형태 문법이 아니라 어떤 거를 가르치는 문법이냐면 말을 하기 위한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문법 시간을 따로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앞으로 그래서 이 스피킹 파트가 왜 중요하냐면 스피킹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저희가 교육을 갖다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2022년 개정교육과정 뭐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몇 차 교육과정이 바뀌는 건 아예 입시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수능 학력고사를 봤잖아요. 학력고사로 대학을 보내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수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입시의 체제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 자체가 아예 바뀌어요. 몇 차 교육 과정으로 아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간에 뭔가 변화가 있거나 좀 필요할 때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개정된 게 요거고 요 전에 개정된 게 몇 년도 거봐요? 2015. 오케이. 2015 그 개정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2022년 12월 22일 날 교육 과정을 갖다가 이제 개정하고 확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거 이따가 제가 조금 시간 내면 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 2022 교육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학교에서 중요한 게 있고 고등학교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유학기제로 전환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설명회 많이 다녀보시면 고교 선택, 그 학점제, 그죠? 고교 학점제, 그죠? 그게 이제 달라지는 교육 개정인데 물론 2015 과정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눈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교육 과정을 갖다가 적용받는 나이에 자 지금 아이들 몇 년생이세요, 어머니들? 13년생. 그럼 13년생들은 언제부터 교육 과정을 밟아요? 얘네들이 중학교부터 밟아요. 이 교육 과정을 중1 때부터, 그죠? 2014년생은 6학년 때부터 달라진 교육 과정을 받아요. 2015년생은 4학년 때부터 달라진 교육 과정을 밟아요.
2016년생부터는 2학년부터 2017년생부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달라진 교육 과정으로 밟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설명회니까 제가 중등부 설명회라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얘기를 드릴 텐데 초등부니까 자 초등부는 뭐가 달라질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022년 교육 과정이 개정되면서 초등부에는 어떤 달라짐이 생길까요? 너무 째려보지 마시죠. 너무 이렇게 빨리 말해. 자, 어떤 교육 과정이 뭐가 다르냐면 평가 기준이 바뀌어요. 2015 때는 자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의 네 기능별. 네 기능이 뭘까요? 이렇게 꼭 우리나라의 국문서들은 좀 어렵게 작성하는 이렇게 편향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영역이 몇 대 영역? 4대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맞죠? 그러니까 우리 기존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이 4개의 평가 기준을 몇 개로 줄여요? 2개로 줄여요. 2개로 줄여요. 자, 그러면 자, 이해와 표현으로 줄이거든요. 그럼 이해는 어떤 부분, 이 4대 영역 중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이거는 몇 차 교육 과정으로 완전히 재개편한 게 아니라 과정을 개정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것들이 여기에 녹아져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평가 기준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듣기, 또 읽기, 그죠? 요게 합쳐지는 거죠. 표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말하기, 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 국문서에 들어가 있는 영어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이해라 그러면 영어학원에 쓰는 표현이 뭐 있어요? comprehension, 그죠? comprehension. 표현이면 뭐예요? expression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공무원들이 뭐라고 넣어놨어요? 영어를? reception.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얼마나 잘 아이들이 뭐 하느냐? 받아들여서 그거를 뭐 해요? 익스프레션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프로덕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해내야 돼요. 자기 걸로 생산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걸 표현하는 게 옛날에는 같은 걸 그래서 익스프레션이 같이 표현했어요. 내가 뭐를 갖다 이해했으면 내가 말하는 것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얘가 말하는 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답에 가까울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2022년부터는 뭐예요? 프로덕션 해야 돼요. 애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들이 좀 달라집니다. 물론 요게 여기로 녹여 들어가져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좀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피킹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우리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피킹은 반드시 초등 말하기는 자 뭐처럼 자 아이들한테 자 그래서 오늘 전달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오늘 설명회 끝나고 아이들 자 오늘 가족회의 집합 자 여기 앉아봐. 자 내가 지금 이제 뭘 얘기해 줄 거야. 자 이제 니네들 걸로 만들어서 나한테 얘기해봐. 자 이게 아니고 자 너는 자 영어로 한번 얘기해봐. 시작.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초등 영어는 반드시 뭘로 실시해줘야 돼요? 단계별로 실시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일단은 여기에 있는 대화의 샘플을 토대로 이 대화에 대한 이해력을 묻고 그 이해를 토대로 얘네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연습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말하기가 나오게끔 단계별로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초등학교 지금 이제 고학년이 됐는데 Hello, my name is Tina. I am 11 years old and I live in Nanya. Hello, my name is Lucia and I am 13 years old. I live in Nanya. Let us share with you our New Year's resolutions. Here are our 5 resolutions. First, we will improve our English 자, grade. 시간이 없으니까 In order to do that,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2025 아주 어리죠? 얘는 저학년이에요. Hello, my name is Soyeon. I'm 11 years old. These are my New Year resolutions. First, for personal goals this year, I really want to read my books and help with cooking. 그 다음에 제가 조금씩 넘어갈게요. 자, 얘도 고학년 이제 막 됐어요. Everyone, my name is Jay. How I save the earth? Let's save the earth by reducing on the cycle. The Earth Day is coming soon. It's April 22nd. I can help the earth by 자. everyone, my name.
요렇게 아이들 귀엽죠? 요렇게 아이들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 게 어느 하루에 아이들 날 잡고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나. 익스프레션이 안 나. 얘네들 프로덕션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저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계별로 좀 훈련시킬 수 있는 학원에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Hello, hello, man.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기를 놓쳐서 지금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학원에서 발표를 갖다가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스피킹을. 그래서 얘가 와가지고 제가 첫 발표를 시켰을 때 제가 물론 칭찬을 해주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들은 다 제 제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 제자들이지만 얘는 아까 걔네들보다 더 큰 아이거든요. 이제 6학년인데 아까 전에 걔네들이 발표한 거와 얘가 발표한 거를 보시면 선생님이라면 누구한테 점수를 더 많이 주시겠어요? 걔네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시겠죠. 얘는 왜 힘드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방법을 갖다가 얘네들이 연습을 안 해본 거죠. 얘는 같은 나이인데 한 살 어리구나 얘네들이. 한 살 어린데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던 애들이에요. Hello, Mr. Chris. This is Jenny. May I speak now? 대본을 일단 안 보죠. 아까 전에 걔는 대본이 있어야지 발표가 가능한 아이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대본이 없더라도 암기를 해서 얘네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게 표현할 수 있겠다를 연구해가지고 얘네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면 결과적으로 스피킹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계속 같이 들었다고 해서 발표를 잘하는 게 아니고 발표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기승전결을 짜는 방식이 있고 얘네들이 단계별로 말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얘네들을 지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평가 대비 딕테이션 및 요지 파악에 인풋이 들어가줘야 되죠. 자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뭐를 되게 못하냐면 듣기를 되게 못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귀가 안 트여서. 그리고 또 하나 이따가 나올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자신감이 아니에요.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단어를 만약에 love면 love라고 얘네들이 발음을 내면서 그게 love가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를 알고 외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이게 고학년쯤 되더라도 어떻게 외우는 애들이 많아요. LOVE, LOVE, LOVE 뭐 이렇게 스펠링으로 시험 보니까 그럼 얘네들도 머리가 있는 애들이니까 발음을 굳이 갖다 스피킹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단어 시험을. 그럼 얘네들이 그 어떻게 외워요? 단어를 갖다가 스펠링으로 외워요. 그럼 문제가 뭐가 생겨요? 러브는 쉬운 단어니까 넘어가더라도 initiate, INITI 이렇게 외웠어요. 얘가. 그러면 이게 initiate라고 하는 발음이 들려야 되는데 듣기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LD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취도 평가를 저희가 보고 성취도 평가 듣기 결과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맞은 아이들은 저희가 클리닉을 열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가 요 형태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시켜요. 얘네들이 이 가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를 돈을 내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무료로 해요. 훈련시켜요. 왜? 얘네들 입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애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하면 아이들의 듣기 성적이 확실히 올라가. 네. 왜? 왜 그럴까요? 실제 학원들에서 듣기에 포션을 많이 부여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중등 입시 학원들은 아예 무슨 수업이 아예 없어요. 듣기 수업 아예 없어요. 왜요? 왜요? 그렇죠. 집에서 풀어보면 되고 듣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중학교 내신 볼 때 듣기 봐요? 안 보잖아요. 나중에 가서야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나 돼서야 이제 막 다급해지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조금 시켜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읽고 문제 푸는 형식의 과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를 시켜줘야 되면 독해력을 갖다가 집중해서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MI,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여기 핵심 문장인 메인 신텍스는 뭐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얘네들 마인드맵을 좀 그려와서 니네가 이걸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가르쳐 보니까 단어 잘 되고 문법 잘 되고 어순 좋은 아이들 시험을 보면 시험을 맨날 안 되는 거야. 너 단어 이거 몰라? 단어 알아. 그럼 너 문법 이거 몰라? 문법도 알아. 너 그럼 이거 어순 몰라? 어순도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을 보면은 얘는 시험 점수가 안 주는 거예요. 그 뭐가 원인이지? 막 찾아보니까 언어 사고력이 떨어져요. 언어 사고력. 언어 사고력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뭘 말하면 이제 이해를 하고 저한테 뭘 와야 되는데 제가 뭘 말하면 자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죄라고 친다면 어머님은 사형입니다. 이 어머님 기분 나빠야 될까요? 기분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죄인데 사형이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언어 사고력 떨어지는 애들은 뭐에 집중할까요? 사형이래. 안 좋은 거야. 죄래.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입시랑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따로 해요. 고학년들은 심화 독해라 그래갖고 브릭스 리딩을 저희가 가져다가 얘네들의 독해력을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자료예요. 지금 뭐 문단이 끝났어요. 문단이 끝나면 그 리딩에 대해서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3문단의 중심 문장은 뭐였어? 그 중심 화제는 뭐야? 그 근거는 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지문을 보면 그 지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끊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 보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그래서 서머리. 어떤 거야?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거 지금 요 날짜 4월 24일을 제가 수업한 고학년 반 6학년 아이들 수업 실제로 숙제 해온 거예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단어 적어와서 그럼 그 단어에 대한 지금 이거에 대한 주제가 뭐였어? 목표는 뭐였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가 압축적으로 자기가 써머리 마인드맵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문단별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책만 떼고 하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언어 사고력이 커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조금 되면 뭐가 되냐면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요. 이제 왜? 책은 교과서는 굉장히 획일화가 되게 만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답을 갖다가 요구하는 게 어디에 있겠구나를 애들이 다 알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 푸는 방법은 알아. 근데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한 아이들이 사고력이 갖다가 커지질 않아요. 자, 영어는 뭐예요? 영어는 뭘까요? 언어잖아요. 언어는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소통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들을 저희는 시키고 있어요. 그 심화독해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5월 1일 날 제가 수업했던 아이들이 만들어 왔던 이런 거예요. 이런 숙제들을 아이들이 하면서 물론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하면 막 어머님들한테 전화 와요. 막 컴플레인 와요. 막. 애가 3시간을 붙잡고 앉아 있어요. 도대체 학원에서 뭔 숙제를 내주길래.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안 시켜주는 게 더 문제예요.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선생님이 다 같은 방식으로. 네. 제 반에서 시키고 그다음에 심독을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저렇게 수업 매뉴얼이 짜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스프링스 학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뭐랑 이어져야 돼요? 라이팅이랑 이어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할 때 보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말하기. 그러니까 말하기도 이 학원에서 원어민과 같이 그냥 컨버세이션 하는 거 말고요. 원어민하고 컨버세이션 하는 거랑 발표는 다른 거예요. 원어민하고 컨버세이션 하는 거 말고 어떤 주제를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 근데 발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죠. 스크립트가. 그러면 스크립트를 GPT를 돌리더라도 얘가 이제 스크립트를 갖다가 자기가 그걸 만든 다음에 자기의 언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가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연습해서 발표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걸 또 훈련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영작도 반드시 단계별로 실시해서 할 수 있게끔. 근데 처음에는 문단으로,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문장으로, 그 다음에 문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스크립트로 완성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구조. 어떻게 얘기할 거야, 너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약은 어떻게 네가 해볼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에요. 이건 제가 중학교 자료를 놨는데 중학교 가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저희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부터 초등 3월이 이제 한 학기가 되니까 3월부터 이렇게 겨울부터 저희가 이제 가을까지로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주면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아직은 영어에 대한 흥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월마다 중요한 테마 수업을 해서 발표를 좀 이끌어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월별 테마를 잡긴 잡지만 좀 학습과 입시와 연결시켜서 좀 인증대회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조금 대비해서 저희 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레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중급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18개월로 해서 문법이랑 표현학습 같은 것들 이런 주제에 따라서 하는데 이 문법만으로는 아이들이 중학교 입시 문법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문법 수업을 따로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에 오려면 이제 결과적으로 최신 주제를 가지고 얘가 그걸 발표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얘가 스피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결과적으로 이 스피치가 나오려면 디베이트라든지 라이팅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역별 수업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있어야 되고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입시 학원으로 연결을 하려면 소프트 랜딩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초등부 학원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 학원 가서 아이들이 고꾸라지는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뭐가 없어서 고꾸라져요? 문법이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ESL에서 배우는 문법을 좀 잘한다 그래서 입시 문법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ESL에서 배우는 문법은 뭐를 위한 문법이에요? 말하기를 위한 문법이죠. 근데 이 문법은 뭘 잘 보기 위한 문법이에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러니까 이 문법이 따로 붙어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 빠졌어요. ESL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단어를 갖다가 애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커리큘럼에 저희가 어떻게 녹여냈느냐. 그러니까 이거 올바른 영어 만점 공략법이에요. 자, 이대로 하면 돼요. 공부에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애들 영어 만점 받아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이 왜 필요한 거예요, 어학원에? 아이들이 학습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학습 습관이 안 잡혀. 자, 부자 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 부자 될게요, 이제. 자, 일단 월급을 잘 모아서 투자금을 갖다가 모으고요. 자, 투자금에다가 레버리지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시고요. 그 투자의 이익을 얻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누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 정답지를 따라가기에 어렵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이들 불러 모으시고 쥐잡듯이 넌 왜 시험 성적이 이러니? 너는 이런 학원에다가 이런 선생님 부셨는데 너는 이게 아니라 얘가 그거를 갖다가 소화할 만한 어떤 학습 습관이 장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커리큘럼에 학습 습관을 장착시킬 수 있는 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학습 코칭을 저희가 해요.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든 아니면 저희가 뭐 초등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때가 되면 학습 코칭을 시켜서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 하면 아이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나 저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 맞아. 기반을 갖다가 우리가 닦아야 돼. 맞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라고 막 하다가 다음날 되면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잘 안 지켜줘요. 배울 코칭은 죄송한데 주차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코칭은 코칭 플러스 뭐가 따라야 돼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등원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체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뒤따라 줘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제 월수 금이 있고 화목이 있거든요. 이따 부원장님 들어오시면 또 더 자세히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서 문법이 주에 2시간 들어가요. 문법이. 이거는 입시 문법을 위한 문법이에요. 말 그대로 문법 수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인풋 수업이 저희가 2시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웃풋 시간이 1시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한 무슨 독해? 심화 독해가 1시간 들어가게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이틀 오면 이것을 하루에 2시간씩 했던 건 3시간으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구성은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수업을 갖다가 짜고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느냐?
TM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오면 수업을 받기 전에 매 수업 전 TM 시간이 30분에서 30분 정도씩 아이들이 매번 해야 돼요. 이 TM 시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이들 단어를 갖다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단어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제가 이제 PPT에 제가 자료를 넣어놓은 것들은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짰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올바른 어휘 학습을 시키려면 자 파닉스 초등부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파닉스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파닉스 읽으려고? 그러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미국에서 파닉스가 왜 필요해요?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이 읽을 줄 아는데 파닉스를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내려오니까 다들 눈을 밑으로 보시는데 제가 파닉스는 원래 난독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난독증 환자들, 잘 못 읽는 환자들. 그래서 파닉스대로 했더니 이 난독증 환자들 좀 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교육계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2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이 방법대로 아이들이 좀 발음하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파닉스 법칙이 항상 통하지 않아요. 영어는 세계의 어떤 언어보다 외래어의 유입이 많았던 언어예요. 그래서 이 파닉스만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갖다가 잘 읽게 되는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잘했던 게 우리 어렸을 때는 뭐가 꼭 있었어요? 학교 수업할 때 발음 기호예요. 발음 기호. 요즘에 애들 발음 기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시중에 팔리는 모든 공식적인 단어 책에는 교육부에서 분명히 넣으라고 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발음 기호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없는 단어책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에서 뭘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영어 단어책은 다 발음 기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발음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기호, 올바른 단어를 갖다가 발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이거 테스트를 봐요. 오늘 테스트. 근데 이거를 왜 봐야 된다고 아까 그랬죠?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듣기랑 연결돼요. 듣기랑.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음 기호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그 발음 기호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 써보고 이 단어의 발음 기호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조합된 거를 써보게끔 돼 있는 그런 훈련을 보고 이건 3단 변화표인데 어쨌든 그런 가외의 단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발음 기호 이런 식으로 미라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발음 기호 보고 읽을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저희가 뭐 3단 변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합니다. 일단 발음 보카블러리에서 중요한 게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미 아이들이 우뇌 쪽이 아니라 좌뇌 쪽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년 어머님들 중에서 몇 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단어를 되게 못 외우는 아이가 있죠. 단어를 갖다가 외우라고 하는데 단어를 되게 못 외우는 아이들은 아직 우뇌에서 좌뇌로의 전환이 조금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뇌가 발달된 단어장이 있고 좌뇌가 발달된 단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효과적인지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자, 예를 들어서 좌뇌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deaf, 귀머거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뇌 책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서 누가 대포를 빵 쏴. 빵! 그 대포를 쐈어요. 그래서 귀가 먹었어. 귀머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효과적인 아이들이 존재해요. 거기에 맞는 단어장, 시기별 단어 학습장을 조금 찾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랬던 아이들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이가 조금 들면서는 이 형태가 조금 더 커져요. 아이들이 학습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더 잘 맞는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로 나와 있는 게 더 잘 맞는 애들 있고, 아까 이거예요. 빵, 대포, 귀머거리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우는 거죠. 이런 게 잘 맞는 아이가 있고, 요렇게 이렇게 문장 안에 그냥 나오게끔 그냥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나온 게 있죠. 그건 이제 좌뇌형이죠. 근데 어쨌든 요렇다가도 결과적으로는 발음 기호를 모르면 몰라. 자, 요거 파닉스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파닉스대로 읽어볼까요, 여기? 이니 T8예요. 맞죠? 안 틀렸어요, 저 지금. T잖아요. T 발음이잖아요. 근데 발음 기호를 보니까 이니 이거 여자의 긴 머리 형태. 쉬. 이니 쉬8예요. 발음 기호에는. 그러면 우리 아이가
initiate라고 외웠어요. 파닉스 때문에 발음표를 몰라서. 그러면 initiate는 듣기에 죽었다 깨어나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단어가 안 나오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단어 암기는 자 여기 읽어볼게요. 자 단어 암기는 시작. 단어 암기는 스펠링, 발음, 뜻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얘기하면서 외워야 돼요. 얘네들이. 제일 안 좋은 거. INITIAT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스펠링이 좀 틀리고 그때는 좀 틀리더라도 얘가 단어를 올바르게 암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혼자 하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 어머님들이 끄떡끄떡 하시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불러 모아서 자 발음 기호가 중요하대. 너 단어장 갖고 와봐. 발음 기호 읽어봐. 너 왜 못 읽어? 아이 진짜 아빠 닮아가지고 너 들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수업 시간에 얘네들이 익힐 수 있는 과정을 넣어줘야죠. 그래서 오면 올 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발음기호 훈련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노트를 구매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음기호를 정확하게 하게끔 합니다. 이런 단어 시험을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는 저희 연계해서 6단계 반복 워크북을 시켜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시키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 결과를 6단계로 해가지고 그 단어의 뜻, 그다음에 그 단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나아지는지까지 6단계로 저희가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걸 이제 TM 시간에 저희가 보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거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문법 수업인데 문법 수업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문법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문법. 다들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자, 우리 문법을 애를 잘 교육시키고 싶으면 문법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난 문법을 잘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너무 어렵네. 저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문법을.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개념을 어떻게 알게 하실 거예요? 문법이 짧아요. 되게 문법 파트가 짧게 되어 있어요. 문법 굉장히 많죠. 그죠? 팔품사랑 같이 연계돼가지고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이게 폭이. 근데 이제 그 폭에서 얘네들이 그것들을 잘 배우려면 결과적으로 개념 암기를 얘네들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너네들은 훈련시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설명할 줄 알아야 아는 것이다. 내 아들이 투부정사를 들어본 거와 투부정사를 아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야, 아들아, 너 투부정사 알아? 응, 알아. 그때 아는 거리 들어봤다는 뜻일 수 있어요. 나 들어봤어, 선생님한테. 근데 진짜 아는 건 뭐라고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뭐야? 근데 얘가 막 설명을 해. 투부정사는 동사 이외에 명사, 형용사, 부사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품사도 사용하려고 만든 거야. 이런 정도로만 설명해도 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거죠. 아는 거잖아요. 그럼 알게끔 만들려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을 외울까요? 인간이 많은 양을 외우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인간의 뇌에는. 구조화를 시켜요. 인간은. 어떤 거가 엄청 길잖아요. 엄청 양이 많잖아요. 그거를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통암기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핵심, 중요한 구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1부는 뭐였지? 2부는 뭐였지? 세 번째에서는 뭘 얘기했지? 이런 걸 구조화해서 외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저희 서머리 숙제예요. 서머리 숙제. 머리를 써머리 숙제인데 이렇게 문장의 오형식을 배웠으면 각 형식별의 구조를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쓴 거예요. 지금 실제로 수업하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쓸 때 얘네들이 지금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그거를 왜 나눌까요? 잘 외우려고. 구조를 나누는 거죠, 나름. 얘 생각대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빨간 글씨로 해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중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구조를 나눠서 그 파트를 외워야 가능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것을 잘 형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야 될까요? 이 구조도를 보고 뭐 할 수 있어야 돼, 애들이. 설명. 자, 설명하는 거. 수능은요, 어머니. 수능은 뭐가 안 되는 시험인지 아세요? 벼락치기가 안 돼요.
수능은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능은 몇 플러스 몇 년짜리 시험이에요? 3 플러스 3년짜리 시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개념이 수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6년치의 과정을 얘가 익혀야 되는데 6년치의 과정을 얘가 달달달달달 암기가 불가능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때그때 배울 때 이 내용을 갖다가 자기 거화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거화 시키려면 통째로 암기해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구조를 짜서 얘네들이 여기끔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그 수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과정에다가 넣어놓고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료만 넣어놓고 넘어갈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이들이 과제를 해올 때나 수업을 들을 때나 이럴 때 녹여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식을 갖다가 뭔가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보면 카나리아는 그러면 어떤 형태에 들어가야 되지? 아 얘는 동물 중에서 새의 파트에 들어가고 이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것처럼 아이들이 학습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 제자들이 이거는 뭐냐면 백지 시험 한 거예요. 백지 시험. 그러니까 제일 선생님이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외웠는지 숙제를 잘해왔는데 숙제를 갖다가 얘네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백지 시험. 종이 주고 써봐 라고 하는. 이거 애들이 100% 다 그 시간에 외워서 쓴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도 되나요? 네, 남자애들도 돼요. 남자애들도 돼요. 이거 남자애가 쓴 거예요. 남자애들도 돼요. 네. 남자애들도 이게 가능해요. 왜요? 뭐부터 따면? 구조를 따서 그 구조를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조 안에 있는 내용.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니까.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다고 오늘 저녁에 다들 종이 주면서 써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말고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이 아까 말했던 서머리 훈련이에요. 서머리 훈련을 시키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프라이드 반에 있었던 아이가 이제 쓴 백지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일치학 화법이었네요. 여기 의문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뭘 좀 채워놔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면서 이제 봐주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는 지난주 이거는 저기 제 제자들이 이거는 6학년 중에 좀 낮은 반 친구들이 썼던 서머리 과제예요. 서머리 과제. 그래서 4월 6일 5월 1일 5월 1일이네요. 5월 1일날 얘네들이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지 시험으로 바로 곧바로 갈 수 없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백지 주고 써봐. 그러면 쓰겠냐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숙제를 자꾸 이렇게 해오면서 자기가 연습하는 과정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나서 백지 시험 쓰잖아요. 백지 시험 통과하죠. 그리고 나면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알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훈련시켜줘야 된다. 그거를 더 이제 이끌어줘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해주냐면 우리가 주 때마다 뭘 해줘요? 그래머 콘테스트를 해요. 그럼 얘네들이 나와서 선생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준비한 주제를 들고 발표를 해요. 그럼 이렇게 발표한 건 얘네들 머릿속에 안 잊혀져요. 자기가 발표한 건 안 잊혀져요. 다른 건 까먹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 늘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 이렇게 장난식으로라도 이렇게 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주제들을 이렇게 해서 요거 어제 한 거 좀만 볼게요. 어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반고등학교 1학년 일본문에 대해서 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첫 번째로 일반고등학교 국제적으로 하고 비정문, 세 번째로 일반고등학교의 의문문, 네 번째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동작 동사로는 go, jump, play, go, 처음 일반고등학교랑 궁금한 나중에는 얘가 퀴즈까지 하는데 자기가 선물 준비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도 나눠주고 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시킬까요 우리가? 얘네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는 게 중요해. 선생님이 강의를 아무리 멋있게 50분을 멋들어지게 하더라도 아이들 머릿속에 안 남으면 소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가르쳐준 내용을 이 학생이 직접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수업 과정에 어떻게 녹아져 들어가 있는가를 꼭 우리 학원이 아니시더라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때 되면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WD라고 하는 주간 테스트를 봐요. 주간에. 그 주간에도 여전히 이어서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원장님이 만드신 문법 자료인데 그 문법 자료집을 얘네들 주고 얘네들이 이걸 암기해야 돼요. 이제 암기를 하면 다음에 오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요거를 갖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훈련 받고 온 애들이 랑 중학교에 그냥 이제 저기 와가지고 입시학원 등록한 애가 요거를 갖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어도 모르고 외우는 방법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잘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너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시켜서 아이들이 얘기하고 발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 그게 소프트 랜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비중 시간이 되면 예비중 때는 저희가 그래머 콘테스트를 하면서 뭐 이렇게 시상 아이들 해주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이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선생님들이 주고 질문하고 뭐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문법에서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문제를 틀리면 거기에 대한 오답 노트를 아이들이 쓰는데 오답 노트도 그냥 쓰면 안 돼요. 문제를 일단 다 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쓴 오답과 정답을 쓰고 그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자기가 왜 틀렸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다 써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이 오답 노트를 보면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아이들이 시켜줘야 나중에 중학교 가서 또는 상위반이 되더라도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한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학습, 훈련.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하고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스 어학원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얘네들이 잘 가야 되는 점수를 잘 받는 길을 우리가 아는데 그 모든 학원이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못하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거거든요. 학생이 못하니까. 그럼 학생을 하게끔 만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하려면 어느 한 번에 이벤트성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매번 수업에 왔을 때 검사 받는 숙제, 그 다음에 자기가 와서 수업 받는 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 그게 몸에 습관화되고 체득화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문제가 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프린트도 해서 이렇게 붙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 오답부터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숙제가 나가요. 저희 초등부 문법 시간에 첫 번째 서머리, 두 번째 문제풀이, 세 번째 무슨 노트? 오답 노트. 이 세 가지가 4시간 나가고 4시간 검사를 합니다. 요거 언제 쪽이냐? 3월, 5월, 얘는 5월. 이거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만들면서 넣어놨던 건데 아이들이 틀리면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하게끔 합니다. 자 이제 독해 수업. 독해 리딩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했죠. 무슨 사고력? 무슨 사고력? 독해는 문제만 잘 푼다고 어머니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얘가 어떤 글을 읽었으면 그 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수능 몇 문제예요? 수능 25문제요? 아직 너무 멀었어요? 자 이게 수능은 총 45문제가 나와요. 총 45문제. 45문제 중에 듣기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듣기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예요. 듣기는 다 맞아야 돼요. 듣기에서 한 문제 버리면 뒤에서 커져요, 일이. 그러니까 듣기는 다 맞아야 돼요. 상위권 대학 보내시려면 듣기는 다 맞는다 치고. 자 그러면 18번부터 40번까지 남았죠. 자 18번부터 30번까지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기본 영역이에요. 다 이런 거예요, 문제가. 다음 중 글의 주제에 알맞는 것은. 다음 중 화자의 감정이 어떤 것은. 다음 중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거 뭐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일까요? 글 이해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1번부터 45번까지 고난도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장문 독해라든지 뭐 이런 어려운 파트들이 그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29번 문법 문제 딱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운이고 그거는 이제 어법 문제라서 문법 중에 다 모든 문법 중에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 독해 수업에는 결과적으로 입시와 연결하려면 초등부 때부터 입시와 연결하려면 언어 사고력을 키우는 독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갖다가 자기가 재구성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올린 모든 자료들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의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글을 읽었으면 그 글에 대한 소재, 그 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아이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과정들이 잘 돼요. 권당 300지문을 봐야 돼요. 권당. 이 좀 레벨이 높아지면 권당 몇백 지문을 봐야 돼요. 우리 400가지 지문을 봐요. 400. 권당 360, 400지문을 봐야 돼요. 모의고사 16년부터 20년까지 모의고사가 몇 지문이에요? 1060지문을 아이들이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봐야 돼요. 근데 그 지문의 수준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어떤 글을 읽었으면 그 글을 분석하게끔 해요. 고등학교 학원들의 교재들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뭐고 핵심 문장은 뭔지를 분석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는 고등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지문을 읽고 문제만 잘 맞추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모르는 문법이 나오거나 조금만 빠진 문장을 보면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수능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2028 수능까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2028 수능에서 달라지는 게 뭐죠, 어머니? 이제 수능이 되면 지금 수능 경향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문이 더 어려워져요, 지문이 쉬워져요? 지문이 킬러 문제가 없어지죠. 킬러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지문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빠진 건 안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가 어려워져요? 보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 보기를 잘하려면 결과적으로 그 위에 있는 지문에 대한 언어 사고력이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훈련들을 저희가 이제 시키고 있다. 자,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제 어머님들 아이들이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겪을 현상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왜 영어를 못하지? 막 이렇게 할 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가치 안에서 무가치를 보거나 진실 안에서 허위를 볼 때 가치 혹은 진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상대적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적인 극성의 단서이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반드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극성에 달려있는데 그것 없이는 에너지도 없을 것이다. 항상 높거나 낮고 뜨겁거나 차갑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에너지에 해당하는 평형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반대의 것을 지지하여 이전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성향은 더 이전의 일반적인 것만큼 과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명백한 가치를 거부하는 문제에 대한 한 그 결과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읽은 게 되게 빠르게 느껴지셨죠? 근데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속도가 지문 읽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지문 읽는 속도가 느리면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든요. 네? 그럼 지금 같은 속도로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를 알면서 넘어가줘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노란색 이렇게 해놨죠. 이게 요거를 제가 해석해 놓은 건데, 요 문제가 뭐냐면 요 노란색 부분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빈칸으로. 네? 이거를 보기 중에 영어로 돼 있어요. 이거를 찾아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가. 네? 근데 원어민 선생님하고 언제까지 즐겁게 놀면서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걸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어 사고력 훈련을 아이들이 실시를 해야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문학 독해에서도 아이들이 나갈 수 있다. 비문학 독해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 자, 우리 아이와 한번 대비해 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고 수능 시험을 힘들어한다.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어휘들이 많이 나온다. 독서 지문을 읽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에 빠지고 공부 집중도가 떨어진다. 특정 제재의 지문, 경제, 과학, 예술 등등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읽어도 글의 전체적인 논지 파악, 주제 찾기를 못한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가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읽는 행위가 뭐예요? 글을 왜 읽어요? 내용을 파악하려고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아이들은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힘들어요. 이제 지문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집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집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거. 주제가 가장 명확한 글이 뭐예요? 어머님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글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주제가 명확한 거. 어떤 거? 주제가 너무 명확해. 이거는 이 주제 말고는 말이 될 수가 없어. 하는 게 뭐 있어요? 어떤 글이 있어요? 기사.
기사. 제목에 따라서 그 내용이 있어야 좋은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쓸데없는 인터넷 기사 말고 제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도 괜찮고 아니면 뭐 다른 신문들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이 우리 뭐 시켰어요 어렸을 때 사설 읽고 요약해와 그게 못 키워주시는 훈련이에요. 이걸 키워주는 훈련이에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딱 나와요. 우리 애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애인지 우리 애가 주제 파악이 조금 더 필요한 아이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어머님들이 계속 시켜줄 수는 없으니 그것도 영어로 시켜야 되니까 학원에서 그런 훈련들을 저희가 시켜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읽으려면 단어 알아야 돼요. 단어 알고 단어를 알고 이제 구문 분석하면서 뭐가 동사고 여기서 부사구는 뭐고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이제 따로 또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언어 사고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 뭐냐면 MI와 MS는 뭔지를 아이들이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굴의 구조를 저희가 전개 과정을 짜보고 결과적으로 발표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요것들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이긴 하지만 근데 초등학교 때도 심화 독해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가르쳐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야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문장들을 읽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이거는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또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배우는 저희 수능 독해 교재인데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교재 형태가. 결과적으로 목적은 하나예요. 있어 보이게끔 만든 게 아니고 요것들의 핵심은 하나예요. 뭐를 키워주자? 아이들의 언어 사고.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는 거. 뭐를 키워주자? 우리 아이의 언어 사고를 키워야 된다. 이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수능이죠. 자 여기 보세요. 글을 쓴 목적. 뭐만 잘 알면 알 수 있어요. 읽어서 잘 이거 쉽잖아요. 심경. 글을 읽고 글의 심경이 어떤지. 필자의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여기까지 틀린 거 있어요 지금? 다 똑같죠? 내용이. 네? 그냥 그 글 잘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표, 내용 일치. 도표 잘 보면 돼요. 안내문 다 똑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어법 문제, 이거는 이제 문이에요. 이거는 전체 문법에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나왔으면 그 연도에는 다행인 거고 아니면 어렵고 어휘 문제, 이거 두 개 조금 차이가 있죠. 지칭어, 글만 잘 읽으면 다음 줄 밑줄 대의가 뜻하는 것은 이시 뜻하는 것은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기본 파트가 돼야 돼요. 요거 어디 정도까지 좀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까지 여기 완성시켜주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언어 사고를 키워주면. 왜요? 여기도 할 게 무지 많거든요. 자, 지금 영어는 엄청 중요한 과목이 아니게 됐어요. 자, 어머님 솔직하게 제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예요? 수학. 두 번째로 중요한 과목은 뭐예요? 과학. 그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면은 안 돼요. 제 말은 너무너무 잘할 필요는 없어. 너무너무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못하면 안 돼요. 수학, 과학 아무리 잘해도 영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어느 정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이 뭐예요? 고등학교 가면 영어학원의 빈도를 쏟기가 어려워요. 고등학생 되면은 뭐에 더 빈도를 쏟으시겠어요, 어머니 같으면? 수학이나 과학학원 열심히 다니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거 언제 완성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훈련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제 제자들 자료인데 제가 이제 거기도 넣어놨어요. 제가 넣어놨는데 이런 훈련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들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저희가 보고 그 테스트에 따라서 저희가 형성시키죠. 자, 중요한 거 빨리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자, 영어에는 3가지 기둥이 필요해요, 어머니. 몇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3가지 기둥이 필요해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할 게 아니지만 영어를 못하면 안 되게 만들려면 3가지 기둥이 튼튼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얘가 무슨 감각이 있는지, 어순 감각이 있는지. 영어랑 한국어는 어순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순에 대한 감각을 얘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없으면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나온 용어가 뭐예요? 어순 감각 훈련시키는 용어. 용어. 신텍스라고 들어보세요. 신텍스 훈련. 신텍스 훈련 역시. 두 번째, 뭐 모르면 못해요? 언어니까 당연히. 근데 제가 어휘 훈련 잘 시키려면 초등학교 때 뭐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시 백하는 거예요. 애가 뭘 할 수 있어야지 발음할 수 있어야 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해주려면 잘 읽으려면 뭘 시켜줘야 된다고? 발음 기호 훈련을 아이들한테 시켜줘야 된다. 문법 잘하려면 제가 뭐 하라 그랬죠? 문법이 양이 많아요, 어머니. 문법 양이 적은 게 아니라 문법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엄청 많은 개념을 갖다가 학습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구조화할 수 있어야 돼요. 구조화.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세워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여기에 언어 사고력이 없으면 안 돼요. 언어 사고력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 사고력이 갖다가 이걸 독해 과정에서 얘를 묶어줘야지. 이 세 가지를 묶어줘야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독해는 영어의 꽃이에요. 독해가 영어의 꽃이에요. 문법이 아니라. 그럼 독해는 왜 꽃이라 그러냐면 이 세 가지가 다 리딩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 리딩을 잘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기둥이 튼튼해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라 그러면 E3라고 불러요. E3의 언어 사고력을 켜서 결과적으로 수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5링크예요. 저희 YNS 교육그룹의 5링크. E3를 튼튼하게 세우는 커리큘럼. 근데 이거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독해 쪽에서 이제 발현될 수 있게끔 통합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언어 사고력을 키워서 E3가 S3로 진화돼야 돼요. 그래서 어순력은 구문력으로, 어휘는 어휘력으로, 문법은 어법력으로 진화시켜줘야 돼요. 그거를 또 다시 이거를 유형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그걸 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링크 시스템인데 스프링스는 여기까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스프링스는. 그럼 우리 어머님들 스프링스보다 더 많이 아시는 YNS 열정과 신념은 여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제 진화시켜야 돼요. 이제 여기 과정을 거쳐서 진화시키고 수능을 볼 수 있게 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고등부는 이렇게까지 묶어서 수능을 결과적으로 잘 보게 만드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도 지금 흔들리고 만약에 이 과정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타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학년 때부터는 입시를 보실 거면 입시학원에 맞는 입시 결과에 맞는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지만 고학년들 요구합니다. 예외 중 내신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애들이 내신도 풀어봐요.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내신을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좀 준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스프링스 하나의 단독적인 학원이 아니고 스프링스에서 중등부로 잘 올려보내야 되는 거. 그 중등의 과정을 결과적으로 잘 해야 고등부까지 잘 연계가 되게끔 결과적으로 소프트 랜딩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때부터는 보상을 좀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시상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발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쉬는 시간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 자기네들 점수를 주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 뭐 할 때마다 저희가 시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많이 해서 아이들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고 요거는 이따가 부원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해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 태도, 학습 그 태도를 갖다가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학습 현황을 저희는 어머님들이 만약에 저희가 등록하시면 저희가 단톡방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이 아이가 오늘의 수업한 어떤 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다 숙제를 해왔는지 안 했는지 오늘이 시험 봤던 성적은 어떤지 그래서 얘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선생님 코멘트를 하면서 매일매일 저희가 데일리 카드로 나가고 있어요.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스는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더 좀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아이들이 좀 이제 튀어오를 수 있게끔 응수처럼 튀어오를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 5분만 제가 하고 요거 마치게요. 나머지 1, 2, 3번은 한번 보시고 제가 요것만 볼게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되는지. 자,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왜요? 왜 그럴까요? 내신? 오케이. 봅시다. 중학교 우등생이 고등학교 열등생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귀인중학교 2학년이에요. 자, 2학년 성취평가 이 성취율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영어 보이시죠? 영어 평균 몇 점이에요, 어머니? 86.3점이죠? A 등급이 90점 이상이거든요. 90점 이상 맞은 애들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몇 프로? 60%죠? 그러면 10명을 줄 세웠어. 귀인중학교 2학년 10명을. 10명 중에 6명이 9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다른 학원 다녔던 엄마가 야 거봐 너 애 스트레스 받게 야 고학년 때부터 그 입시학원 보내가지고 막 그런 거 시키니까 애가 힘들어하고 야 걔 우리 애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원어민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다녔는데 지금 점수가 야 그 90점이 똑같자 야 그러니까 어머니도 흔들려. 아 그러네 내가 애한테 너무 스트레스 준 건 아닌가? 아 진짜 어차피 저렇게 해도 90점 받는 건데 내가 너무 그때 저 괜히 스프링스 세미나 갔다가 저 이상하게 생긴 애 말을 듣고 내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지 봅시다. 일단 좀 몇 개 봅시다. 자 여기 대한여중 2학년. 자 영어 평균 85.1점. A등급 비율 몇 프로예요? 49.5 거의 50%죠. 여기도 5명은 90점이에요. 자 범계중학교 몇 프로? 71%. 더 심각하죠? 여기 50%예요. 평촌중학교도 신기중학교 40% 50%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뭐예요? 90점 안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중학교 내신은 90점을 안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80점 맞으면 그냥 소질이 없는 거예요. 90점은 당연스럽게 맞는 거예요. 얘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볼게요. 평촌고 1학년 평촌고 영어 평균 몇 점? 64.6점. A등급 몇 프로? 12.7로 확 줄었죠. 그럼 여기 아까 몰려있던 5명들 있잖아요. 걔네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 37.1% 2로 다 떨어졌죠? 2학기 13.2 이렇게 됐죠? 자 동안고등학교 1학년 동안고 1학년 영어 평균 59.4점 A등급 평균 0.3%. 나머지 다 어디가 있을까요? 2등급에 가 있어요. 49.2%. 3.4% A등급. 1등급. 52.5점. 아니 이제 2등급. 차이가 많이 나죠. 왜 그럴까요? 중학교 내신은 범위를 정해줘요. 범위를. 자, 5, 6, 7가 나와. 5, 6, 7가 나오고 범위가 작아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학원들에서 돌려요. 그죠? 본문 암기시키고 단어 외우고 문제풀이 시키고 그러니까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처럼 문제를 안 내요. 뭐처럼 내요? 얘네들 뭐 봐요? 몇 년 뒤에? 수능 보죠. 그럼 뭐처럼 내야 돼요? 수능처럼.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서술형도 막 나오고 하니까 훈련이 안 된 애들은 수능형에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수능은 묘가 안 되는 수업이라고요? 뭐가 안 되는 시간이라고? 벼락치기가 안 돼요. 그 기반을 닦아놔야 돼요. 그 기반이 안 닦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딱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요? 자퇴를 시켜요. 그래서 뭘 시켜요? 수능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다. 자, 그리고 특목을 보내셔야 돼요. 특목. 보낼 수만 있으면 특목을 보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나중에 다 이제 고교 선택까지 제가 오늘 못하지만 고교 선택 나중에 또 들으시러 오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특목을 보내시려고 하셔야 돼요. 안 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그 준비 과정을 겪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게 유리해지거든요. 네, 일단 갔다 가면 자 안양외고 아까 전에 동안고등학교 평균 64점이었죠. 얘네 평균 몇 점이에요? 93.3점. 자 여기 A등급 몇 프로? 85.5%. C, D, E 몇 프로? 0. 없죠. 여기 밑에도. 자 용인외대 보고 평균 88.8점. 성취도 57.6%. 여기 A, B에 다 몰려있죠.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지금 표준 편차가 뭐예요? 평균 값이 있으면 평균 값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가 높으면 흩어져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몰려 있는 거 거기로 막. 자 그럼 아까 전에 얘네들 보세요. 표준 편차 몇 프로? 20% 평촌고. 표준 편차 17.2%예요. 표준 편차 몇 프로? 3.3. 여기 몇 프로? 8.4. 그거 뭐예요? 얘네들은 몰려 있는 거. 그러니까 0.1점, 0.2점 차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 점수 등급이 막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하고 경쟁하는 것과 이제 대학에서 뽑을 때
어떻게 뽑겠냐 이제 이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특목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대입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특목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애들이 입시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에 뭐 내신 분석이랑 이런 것들 제가 넣어놨어요.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라지는 내용들도 좀 넣어놨는데 오늘 다 하면 어머님들이 오늘 집에 못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냐면 저희 더 스프링스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어떤 학원이다? 입시학원. 근데 그냥 입시학원이 아니라 뭐를 내는 학원이다? 실적을 내고 있는 학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얘네들이 나중에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시행착오 없이 시작부터 바르게 아이들이 훈련받고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 아까 저희 아이들 제자들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된 애들 것만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너 갖고 와봐. 그래서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잘 키울 테니까 믿고 좀 보내주시고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 파트가? 네. 그러면